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국 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나서 윗꼬리가 달렸었죠. 제가 한국 석유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종목마다 다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패턴이 나와주면 그 다음날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금일 역시 장 초반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글로벌적인 부분을 봤을 때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원유 쪽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한국 석유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반기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죠. 이란도 현재 헤즈볼라를 이용을 해주면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등이 조금 더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란이 전면전에 앞서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석유 주가는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게 하반기 원유가 100달러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까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석유의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할 텐데, 아직까지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 오전 9시 한 17분 기준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의 동향을 포착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 거래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집세가 들어와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을 좀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한국 석유 주가의 흐름세 보도록 할 텐데 한 4%가량의 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한국 석유 같은 경우 6월 3일 날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갭을 띄웠죠. 그리고 6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윗꼬리가 출현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동해 석유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제성 입증이 좀 확실히 돼야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많죠. 그래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점이 바로 6월 3일 날 기록했던 종가 기준점으로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6월 3일 종가 기준을 기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 구간에 대해서 지지를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현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지를 현 구간에서 계속해서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더라도 아직까지 이 11선 구간은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1선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만약에 11선 구간이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24년 5월달 기록을 했던 구간처럼 21선 구간에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유가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강한 하락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1%도 안 되는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고, 유가 같은 경우 6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여름철에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수요가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정세도 악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 심지어 대선 전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반기에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토론을 하고 나서 결과값을 해석을 해보면 거의 뭐 바이든에 대한 실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내용이 또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순풍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한국 석유도 관련된 모멘텀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유가 흐름을 보게 됐을 때 뭐 현재 83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서 24년 4월달 그리고 23년 10월달 기록했던 이 구간 90불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구간까지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제2의 원유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유가가 100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이 더욱더 강하게 돌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의 이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원유 테마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석유도 관련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일 23시 30분입니다. 7월 3일 원유 재고량 자체가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유가는 상승할 수 있게 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 이 부분이 한국 석유 주가의 상승 탄력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일 나오는 원유 재고량의 결과치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폭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정세를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국석유 같은 경우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조금 더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소 하락을 하더라도 21승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줘야 재차 상승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급적인 측면을 다시 보게 되더라도 뭐 아직까지는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수급적인 측면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기준점에 대한 부분이 깨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다음 주까지 해서 한국석유의 방향성을 좀 추적을 하는 게 중장기적인 부분을 크게 봤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량을 보게 될 때 전일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강한 거래량이 나와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관점이지만 어떤 재료적인 부분과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사화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에 대한 탄력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